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파이브 솔루션 그룹 코칭 양성 과정, 그러니까 이 코칭을 하시는 분들 양성 과정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를 원래는 이제 좀 줌에서 여러분들 모아놓고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이제 하게 됐어요. 요 녹화 내용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아니면은 저희 그 사무국에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하는 과정인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그런 거창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브 솔루션 그룹 코칭이에요. 그래서 파이브 솔루션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다섯 가지의 어떤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그룹 코칭을 잘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그래서 1대1 코칭이 아니라 그룹 코칭을 잘하기 위한 프로세스고, 이 과정 자체도 그룹 코칭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제 소개를 좀 간단히 올릴게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 다 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ECS라고 하는 코칭 펌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칭을 이제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코칭을 얼마큼 보느냐 해서 상담도 코칭으로 사실은 보거든요. 학문적으로는. 그러면 상담 시작한 지는 제가 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얼마 됐어요? 뭐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상담 심리학 석사 하고 나서 2000년에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2001년부터 리액트 헬슨이라고 하는 전직 개발하는 그런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임 임원들 대상으로 제가 커리어 코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이니까 나름대로 이 코칭을 한 지는 한 24년 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 전공하고 석사 상담 심리학 전공하고 그리고 박사 그래서 조직과 리더십 전공으로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고요. 그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박사 논문을 뭐를 썼냐면 박사 논문을 제목이 이제 이그제큐티브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 코칭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맨프레드 교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인시아드의 그룹 코칭 프로그램 이미 그때 한 20년 정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시아드에 가서 연구원 생활도 하면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또 다 참가를 해보고 사람들도 인터뷰를 하고 요거를 해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써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코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상담 뭐 이거 포함해서 사람들 이제 하는 거, 그리고 리더십 개발 이런 거 하면은 뭘 해도 20년 이상은 이제 이쪽 바닥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칭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벌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코칭을 가지고 이렇게 유명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차피 광을 파는 자리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코칭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에 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코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얼마나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부터 코칭을 볼 거냐 이런 것들로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그냥 제가 삼성전자 임원 코칭을 시작한 게 2014년이에요. 2014년에 이제 제가 삼성전자 임원 코칭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정도 하면은 리더십 코칭했다, 임원 코칭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 학생들 제가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계약학과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제가 코칭하는 그런 클래스를 많이 운영을 했어요.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와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거를 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만으로 뭐 얼추 한 15년 정도 코칭을 뭐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업에서 코칭을 본격적으로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서 코칭을 했고요. 그룹 코칭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제일 좋아해요. 개인 코칭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 코칭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가 협회를 하면서 개인 코칭은 굉장히 뭐 흥미로운 케이스 뭐 이를테면 뭐 외국인 임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아주 굉장히 젊은 임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1대1 코칭은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뭐 해달라고 요즘 이렇게 강력하게 오면 해요. 그리고 오래된 클라이언트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했네요. 올해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제 1대1 코칭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1대1 코칭보다는 그룹 코칭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박사 논문을 쓴 게 맨프레드 교수님의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그룹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맨프레드 교수님이
인시아드 글로벌 리더십 센터라는 걸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그룹 코칭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그룹 코칭을 제일 많이 하는 데예요. 그리고 맨프레드 교수님도 굉장한 석학이시고 그리고 여기 인시아드라고 하는 데가 박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데가 뭐 유럽의 하버드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학교예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학문적으로 검증해내는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있는 코칭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학술적으로 많이 검증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걸로 제가 박사 논문을 이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직접적인 사사도 받고, 뭐, 그리고 또 요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 제가 쓸 때 맨프레드 교수님이 저한테 자리도 주시고 오피스도 주시고 케이스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가다 보니까 돈만 못 줬는데 근데 돈은 하버드 의대에서 줬어요. 인스티튜트 오브 코칭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코칭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칭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심리학을 또 제가 석사를 이제 했죠. 상담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걸 이제 가르치는 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인터벤션, 그 개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상담 심리를 갈 때부터 리더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서도 뭐 어린아이나 뭐 아니면 병리적인 그런 쪽보다는 개발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제가 좀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하는 이런 훈련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제대로 교육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조직과 리더십 그 맨하탄에 있는 전 세계에서 코칭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맨하탄이거든요. 그 맨하탄에 있는 조직과 리더십 뭐 전공 박사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콜롬비아 무슨 코칭 설티피케 과정인가? 그것도 이제 진행을 했어요. 저 박사 할 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코칭을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데서 뭐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이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리더십 코칭을 계속적으로 조직 문화와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 경영학부 조교수 생활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진짜 교수 생활도 좀 했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아주대학교, 뭐, 그리고 숭실대 이런 데서 코치 양성하는 석사과정을 계속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좀 메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이제 길러냈는데요. 그, 이제 길러내신 분들이 박사하시고 싶으시다. 그럼 이제 어시스트에 가가지고 또 박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어시스트에 약간 한 발 이제 뭐 담그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박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또 아는 교수님들 소개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책도 많이 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커리어를 워낙에 그 삼성전자 이제 이후에 그 컨설팅, 개인 컨설팅, 커리어 컨설팅 뭐 이걸로 시작했고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책을 주로 많이 썼었고요. 하지만 이제 박사를 하고 와서는 이규제큐티브 코칭과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텍스트북도 썼어요. 교과서도 이제 썼었고요. 그래서 조금 저거 이제 2판 내야 되지 않겠냐 자꾸 편집자한테 연락이 오는데 예, 그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공부하고 그걸 좀 약간 정리를 한 그런 책도 썼었고 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번역도 맨프레드 교수님 책 이번에 네 번째 책까지 제가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블루오션 전략 같은 사실은 뭐 전략 서적, 사실 매니지먼트 아래 리더십이라든가 이제 전략이라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이 사실은 전략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공부를 하고 또 뭐 그런 분들과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게 이렇게 유명한 책을 또 제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코치 양성과 코칭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저는 또 이제 강의도 많이 해요. 개업 강의를 워낙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룹 코칭이라고 하는 게 강의 부분이 이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 코칭을 하기 위해서 앞에 강의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특강 형태로 또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거고, 어, 이제 2023년 3월 달에 제가 ICCS 중소벤처기업 코칭 컨설팅 협회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중소기업 대학원에서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코칭하고 컨설팅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할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바로바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고 또 이런 분들에게 또 코칭이 바로바로 먹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저한테 석사 받으신 분들이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협회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협회는요. 코치 양성하고 뭐 저희 자격증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격증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양질의 코칭을 할 수 있는 코치를 양성하고 그리고 양질의 코칭을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하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돈도 벌어야겠죠, 제가. 네, 퍼블릭 섹터에서 이제 하는 일들은 그렇고 프라이빗 섹터에서 제가 코칭 그러니까 부티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는 코칭 펌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그제큐티브 코치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파이브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 협회 뭐에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그제큐티브 코치 소사이어티 개인 사업자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코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 프로그램 중에 딱 유일하게 하나가 이 프로그램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협회로 이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좀 이렇게 혜택을 뿌려드리고 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또 거기서 강사 활동 또 코치 양성원 활동도 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약간 이첩을 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요 5S가 지금은 제가 유일하게 코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적으로 예, ECS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회로 좀 넘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협회와 또 저희 그 ECS에 같이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 5S 이게 뭐냐라고 하면 5 솔루션 5가지 솔루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리더십 코칭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끔 하는 그거를 도와주는 코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라이프 코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커리어 코칭도 있긴 하겠지만 이 과정은 리더십과 조직 문화 여기에 한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외과 의사 있고 피부과 의사 있고 다르게 이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피부과 의사한테 암 수술 받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피부과 의사가 좋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다 전문 분야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을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니까 라이프 코칭도 할 수 있죠. 제가 실제로 이제 뭐 가족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해요. 실제로 코칭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 코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예, 리더십하고 조직 문화에 한해서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리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5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맨프레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야기를 이제 해서 Telling a Fairy Story, 그러니까 Telling a Fairy Stories in the Boardroom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교수님이 이 책이 사실은 처음으로 예, 여기 이제 뭐 책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으로 맨프레드 교수님이 대중서를 쓰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학술서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쓰시다가 제가 어느 이제 겨울에 가고 교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김현정, 내가 작년에 뭐 60 몇 개의 아티클을 쓰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 나 이제부터 읽히는 책 쓰고 싶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나온 대중서예요. 이게 첫 번째 대중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더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석사, 박사하고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일반 리더들을 위해서 쓰여진 첫 번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이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 내가 30년, 40년 동안 기업의 리더들을 코칭하고 컨설팅 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는데 이 5가지는 좀 챙기자.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5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십니다. 주제를.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1세기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더가 자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내가 컨디션이 어떤지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자리에 사장에 올라갔다, 어떤 사업을 굉장히 크게 성공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것 자체로도 리더십이나 어떻게 사업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올라갔는데 집신 싣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장비 완벽하게 길러서 이렇게 갖춰서 어몽길 선생님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를 첫 등반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올라가게 됐어. 이렇게 하신 분도 어떻게도 그것도 맞는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성과를 내는 그런 리더십에는 사실 정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리더가 됐다. 그럼 리더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어떤 방법론이 됐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이런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인 인시아드의 이제 캐시드 브리스 교수가 던지는 질문과 해법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적, 직업적 성숙과 성공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 솔루션 리더십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리더십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철학, 인본주의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 철학이라고 말하면은 안 되는 건데 저 오타라고 보긴 어렵지만 좀 고칠게요. 왜냐면 인본주의가 심리학하고 철학에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인본주의는 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뜻이고 심리학에서 인본주의 철학은 그러니까 이 정신 분석학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어두운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인본주의를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 로저스가 이제 이거의 뭐 대표적이죠. 선봉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장 큰 인본주의 철학을 가진 이거를 심리학에서 구현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철학, 심리학에 있어서 인본주의 철학과 현대 심리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의 심리학은 거의 다 뇌과학인 거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뉴로사이언스 빼고는 미국에서 코칭이 없어요. 그냥 코칭은 다 뉴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 심리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진짜 필러소피 맞고요. 제가 철학도 이제 그 박사를 하는데 제가 다닌 학교가 콜롬비아 대학인데 그 콜롬비아 대학에 한때 이제 존 듀이라고 이제 미국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딱 한 명 있거든요. 존 듀이.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상을 되게 오래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존 듀이 스쿨이라고 불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철학을 되게 많이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심리학하는 사람들도 철학을 공부를 하고 막 심지어는 심리학하는 사람들 철학 베이스의 그 논문을 쓰고 막 이런 정도로 저희가 철학을 진짜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 종합시험에 시험 네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철학 문제가 나와요. 그 정도로 정말 철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못 했다가 가서 철학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적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스며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육학, 저는 이제 교육학 학사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심리학, 그리고 제가 이제 학위 자체는 EDD예요. 닥터린 에듀케이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 그리고 경영학, 저희가 이제 코칭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경영학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경영학부 교수, 풀타임 교수도 했고, 계속 경영학부에서 좀 많이 가르친 편이에요. 그래서 경영학, 이런 개념 강의를 이제 듣고, 개인의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코칭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이브 솔루션, 그룹 코칭이에요. 근데 이 과정, 그 양성 과정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지금 협회에서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임원분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이런 코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성찰하고 그룹 코칭을 통해서 남을 거울 삼아 나를 발견하고 자신과 관계 속에서 자신과 남의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더 좋은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비전을 창조하고 실천 계획을 세워본다. 이게 이제 그 파이브 솔루션 코칭이고 이거를 하게끔 도와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고 그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리더와 리더를 돕는 코치를 위한 책이다. 근데 여기서 좀 자꾸 헷갈리실 거예요. 그 파이브 솔루션이랑 파이브 솔루션 코치 전문가 양성 과정이 다른 거야? 나 옛날에 그 파이브 솔루션 들었는데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헷갈려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인시아드에서 맨프레드 교수님 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리더를 코치로 길러내는 거예요. 리더를 코치로 길러내는 그래서 코치형 리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코치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를 양성하는 과정과 코치형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좋은 리더였던 사람이, 국가사적으로 좋은 리더였던 사람이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여기서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코칭을 받아보고 내가 코치로서 코칭을 받아봐야지 내가 좋은 코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코칭을 하시는 분 중에서 자기가 코칭을 안 받아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대로 된 코칭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냥 멘토 코칭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김현정한테 그룹 코칭을 받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맥스를 8명에서 10명으로 했어요. 근데 거의 다 찼어요, 지금. 그래서 막차를 이제 타실 분들은 빨리 타세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으로 놓고 그룹 코칭을 하는 건 리마크라고 요 클래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리더를 양성하는 거를 하느냐. 근데 인시아드에서 요 과정을 통해서 리더를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시아드에서 하는 코치 양성 과정, 코칭 프로그램의 약간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해. 예, 경계가 불분명한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이 과정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리더로서 이 과정을 들으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또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맨프레드 키스드 브레스 교수님 작년에 이제 오셨죠? 작년이 아니지. 예, 얼마 전에 오셨죠. 12월에 오셨죠. 음, 뭐 아주 그냥 예, he rocked. 기가 막히게 이제 많은 활약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신나게 이제 놀다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스타예요, 이분이. 웬만한 상은 다 받아보신 분이에요. 지금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 저희가 그거 디브리핑하고 뭐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버드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단하다. 그리고 기조연설 누가 했다. 뭐 누가 상 받았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 마틴 셀리그만이 그 상을 받았어요. 네, 마틴 셀리그만은 지금 살아있는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학자거든요. 심리학자거든요. 심리학자 중에 1등 심리학자예요. 그분이 올해 받으셨고요. 그 전해에는 에이미 에드먼슨이 받으셨어요. 경영사상가 중에서 1등이세요. 에이미 에드먼슨이. 경영학자 모든 마케팅 전략 어쩌고저쩌고 다 합쳐서 거기서 넘버 원 교수가 지금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인데 그분이 그 전해 받았는데 맨프레드 교수님 10년 전에 그 상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어디서 주는 훈장, 뭐 나라에서 주는 뭐 어쩌고, 뭐 소사이어티에서 주는 뭐 명예 공로상 뭐 이런 거 이미 다 받으신 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상은 거의 다 받으신 이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창 때 한 60대 그때 이제 다 받으셨고 지금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물론 서셔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그런 페이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늘에 떠 있는 뭐 스타라고 해야 되나? 스타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고 이 코칭 교육의 창시자다라고 저는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시아드의 리더십 개발 교수로 있고 인시아드 간판 교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 말고 이제 블루오션 전략 쓰신 김희창 교수님하고 이제 거의 투톱이죠. 그러니까 그 김희창 교수님이 나오기 전에는 이분이 이제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시아드 유럽의 하버드의 1등 교수세요. 근데 그분이 리더십 코칭을 한다. 여러분들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 충분히 자부심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세요. 리더십 코칭하는 사람이 유럽 최고 경영대학원의 최고 교수예요. 예, 뭐 하버드에서 이제 다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국제공인 정신분석가. 이 정신분석가 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몇 명 없어요. 그거를 이제 다 훈련을 받으신 진짜 백이 그냥 조금 공부해갖고 야, 뭐 이렇게 그런 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신 분석을 제대로 훈련받고 이거를 하신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400편의 논문을 썼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40년 교수를 한다 치면은 1년에 10편 쓰는 거거든요.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한 2, 300편은 본인이 스스로 진짜 다 쓰셨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한 50대, 60대 이미 유명해지셨을 때는 그땐 인비테이션을 줘요. 굉장히 우리가 저기 한 번만 실어도 소원이 없겠다 하는 대단한 저널에서 교수님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인비테이션 받아갖고 이제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술적으로 진짜 어마무지한 분이고 여기 40여 권인데 지금 한 5, 60권 쓰셨대요. 뭐 이거 카운팅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5권이 나온대요. 코로나 때 이제 다 쓰신 게 이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팅도 어려울 정도로 책을 이제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번에 동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12가지 많이 하셨는데 리더십 개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방법으로 라이팅,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리딩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텍스트를 좀 제법 읽으실 거예요. 책을 좀 읽으실 거예요. 사실 책 읽히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쓰시는 거고, 우리도 이 분의 책을 포함해서 여러 책을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사냥꾼, 그냥 새 좀 잡았다고 사냥꾼 쓰면 안 돼요. 이번에 그 포럼 전에 나미비아 가가지고 표범 한 마리야, 얼룩말 2마리야, 뭐 한 마리 하고 4마리 잡으셨다고 아주 그냥 도파민 뿜뿜 하신 상태로 오셨는데, 이제 그런 트립을 1년에 몇 번을 가시는 분이거든요. 집에 가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박제가 수백 개, 최소 1,000개 넘을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 사냥꾼입니다. 본격 사냥꾼. 체력 너무 좋으세요. 이번에 저희 오셨을 때 수행팀이 오전, 오후반 나눠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체력을. 82세세요. 너무 왕성해요.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왕성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사람들 왕성하게 만나고, 그리고 이 천재가 그렇게 많은, 그리고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 뭐 본인 그 제자 중에 뭐 그냥 사장은 널렸고요. 일본의 삼성 같은 타타라는 회사 있잖아요. 제일 큰 회사. 거기 사장만 본인 제자가 2명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I do whatever works. 난 되는 거 다 한다. 나는 사람을 돕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거 같이 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걸 통해서 리더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제가 뭐냐? 파이브 솔루션 리더십.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양성 과정에도 그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과정의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 사람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 교수님 책 중에 뭐 어느 구절인가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의 포텐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안 해서 안 된다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마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과 성공을 의미한다. 이게 긍정심리학이죠. 긍정심리학이 이제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이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런칭하셨는데, 마틴 셀리그만이 뭐 미국 심리학회장도 하시고 뭐 대단한 분이세요. 뭐 엄청난 이제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원래 그전에도 진짜 대단한 분이, 긍정심리학 하기 전에도 진짜 유명했거든요. 뭘로 유명했냐? 런드 헬플레스네스, 학습된 무기력으로 진짜 유명했어요. 이게 우울증 연구의 한 획을 그은 연구예요. 그래서 이걸로 진짜 유명해졌는데, 웬프레드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혼을 하신 이후로는 긍정심리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이거를 해갖고 이 분야를 엄청나게 이제 키우셨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하게 되면 뭐 그릿이라든가 마인드셋이라든가 이런 책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뭐 접하실 기회도 있고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뭐냐? 긍정심리학이에요. 옛날에는 병이 걸리는 이유,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심리학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 뭐가 성공을 만드냐, 그걸 성공하게끔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불과 나온 지가 한 2, 30년밖에 안 돼요. 이거 마틴 셀리그만이 연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긍정적인 면, 병리적이 아닌 행복한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성공한 사람을 더욱 성공하게 하는 것이 코칭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 곳이 하버드의 인스티튜트 오브 코칭이에요. 그래서 긍정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잘하게끔 하는 것이 코칭이다라고 거기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도 다 긍정 심리학 기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 심리학만 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 심리학 기본 전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칼로저스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셨죠. 우리 물론 맨프레드 교수님도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칼로 조스의 철학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철학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도매급도 아니잖아요. 정통파익이 아니라 두 와레벌 웍스잖아요. 되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섞어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자기를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열망하는가 이런 거 같이 찾아보는 과정 저랑 같이 하실 겁니다.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르시시즘, 자기애. 아마 내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르시시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중에 이제 이걸 두 번째 얘기하셨는데 제가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나 뭐 이런 이거 갖고 그룹 코칭을 이제 하면 이 자기애를 꼭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언제나 끝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물어보면 이 나르시시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못 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올해는 진짜 배우면 정말 찰떡같이 잘 써먹을 수 있는 해니까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굉장히 유명할. 그리고 나르시시스틱 리더십 책 이번에 나오거든요. 번역합니다. 제가 번역합니다. 아마 상반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건가? 사실 동기 면담을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유발하는 거죠. 어떻게 동기를 유발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팀, 제일 중요하죠, 요즘에. 요즘 조직 문화예요. 기승전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 안 좋으면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사람들 안 붙어 있습니다.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심리적 안전감 등등등 이런 개념들이 여기 다 붙어서 나오죠. 그리고 조직과 사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가야겠죠. 그 건강한 사회는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리더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가 어떤 조직이 더 훌륭한 조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더들도 이거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5S 과정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하게끔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 5S 과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양성 과정은 어떻게 다르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코칭을 시작한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돈 받고 기업에서 시작한 거는 2000년 정도거든요. 2001년이에요. 2001년 리액트 헬슨이라고 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아웃플레이스먼트라는 거를 거의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였죠. 그때 HP, 휴렛패커드가 세계적으로 이 구조조정을 단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 리액테리슨이라는 데랑 계약을 맺고 각 국가의 이제 그 휴렛패커드를 이제 좀 정리하는 구조조정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커리어 코칭을 이제 제공을 하는 뭐 전직 지원 서비스 같은 거죠. 요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조인을 이제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국에서 임원 코칭 커리어가 이제 시작이 되죠. 물론 퇴임 임원이긴 하지만 그때 사실 그게 굉장히 사실 고급 서비스였어요. 그게 이제 2001년인데 한 사람당 우리가 한 16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고 3시간 개인 코칭 해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씩 워크샵 열리면 그건 이제 신청한 사람 있으면 이제 워크샵, 그룹 워크샵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고급 서비스였어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년 계약으로 3천만 원을 넘게 받았어요. 제가 1대1로 담당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그 코칭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해서 1시간씩 하고, 뭐 그 서비스, 그러니까 그 비서 서비스 해드리고, 근데 이제 재취업이 돼서 나가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달 만에 나가셨거든요. 한 달에 3천만 원짜리 서비스가 되었던 거죠. 굉장히 고급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들어오니까, 근데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갖고 하면 코칭을 좀 잘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김현정이 잘하는데? 그러니까 김현정이 상담의 심리를 했구나. 상담 심리하는 사람 뽑자. 근데 그 사람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의 커리어 컨설팅 시작하자마자 이제 결국 딴 일로 이제 부서 변동이 이제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심리학한 사람들 다 뽑았는데 다 잘 안 된 거예요. 좋게 이렇게 발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저는 굉장히 큰 어떤 의문을 품고, 뭐가 그러면 좋은 코치를 만드는 걸까? 심리학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데서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시아드 가서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심리 치료를 하던 사람들이
본격 심리 치료를 하던 사람들은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으로 잘 못 넘어와요. 기업 장면으로 잘 못 넘어와요. 킬버그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가 쓴 책에는 가치 체계가 달라서 잘 못 넘어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건 저기 세계적인 거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비즈니스 현장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여기서 필요한 지식 체계는 완전히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인시아드 간 거거든요. 제 연구 결과. 물론 인시아드의 데이터죠. 데이터를 이제 인시아드에서 한 거죠. 심리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 그 비즈니스 장면에서 나와서 하는 것보다 비즈니스 장면에 있었던 리더나 HR 전문가나 뭐 이런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한테 심리학을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이 코치로 훨씬 더 성공을 합니다. 그게 제 연구 결과예요. 그게 인시아드의 본인들의 어떤 경험치를 제가 이제 논문으로 쓴 거죠. 그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 가르쳐야지? 그렇다고 심리학을 했던 사람이 못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많이들 넘어오세요. 근데 기업에서 백그라운드가 좀 있긴 있어야 되더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삼각형이 떠올랐어요.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인간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책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심리학, 철학, 경험, 뭐 이런 것들,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이런 것들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솔루션과 방법론 줘야 돼요. 뭐, 네 안에 답 있다? 그거 질문 몇 개 던져가지고 그렇게 답이 쉽게 나오고 그렇게 사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사람들 답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그때 대화를 하는데 자기 딸한테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는데 얘가 자꾸 반항하고 막 엇나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얘 친구야. 너랑 나랑 지금 50을 바라보는데 너는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너는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 음. 사람들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하는 그거가 그 안에 답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 게다가 리더가 이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그게 진짜 답이 다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거 그렇게 말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니에요. 사람들 답 없는 경우 되게 많고요.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된 솔루션 방법론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5S 코칭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하게 되면 이거 되게 많이 배울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당장 가서 뭐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방법이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겐또로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어, 뭐 어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옳은 방법, 그 확률적으로도 높은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사각이 100%는 없어요.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은 검증된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도 많이 읽히고 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화법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대화법만이 코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칭하면 다 대화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대화법도 너무 중요하지만 대화법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도 마찬가지죠. 리더에게 소통 너무 중요하죠. 소통만 갖고 리더십 발휘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사람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 와중에 소통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대화법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다 있어도 소통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대화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협회를 하면서 협회로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회에서 MI 1, 2, 3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들으신 분들은 저희 그 동영상도 되게 많거든요. 제 유튜브, 어디 유튜브 되게 많아요. 제 거 되게 많아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협회에서 배우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 리딩 리스트가 있어요.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기강화 면담은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시면서 동기강화 면담을 좀 같이 공부하시면 주제가 사실 연결성이 다 있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약간씩 리마인드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동기강화 면담은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살짝살짝 가르쳐는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3판 내용이에요. 4판이 나왔는데 동기면담이라 4판이 나왔는데 이거 약간 일반인 보급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은 3판이 훨씬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판을 구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알라딘 같은 데서 3판 구해서 읽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뭐 연구가 더 많이 업데이트되고 뭐 이게 틀렸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썼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2판, 3판 다 너무 좋았거든요. 4판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읽으시면 좋겠고, 이거는 뭐 맨데토리는 아니다.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하시고요. 여기도 리딩 읽어와야 되는 거, 요게 이제 필수 리딩이에요. 요거는 좀 읽어 오시는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그냥 목차만 보고 오세요. 책은 사셔야 돼요. 책은 사시고, 그냥 목차만 읽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읽어오면 좀 더 가져가는 게 많으세요. 좀 더 가져가는 게 많고 그 현장에서 또 코칭을 받으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읽어 오실 것을 제가 강추. 근데 안 읽어 오셨다고 해서 뭐 마음에 막 짐을 갖고 온다거나 숙제를 안 해왔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오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필요하실 때 다시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는 두시는 것이 좋다. 여기 보면 추천 도서가 있죠. 여기 보면 ECTP라고 있습니다. 이규제크티브 코칭 에 관한 Theory and Practice. 예,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코칭의 이론과 실제라고 제가 쓴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론적인 근거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읽어오시면 돼요. 첫날 오신 분들 이거 안 읽어오셔도 돼요. 저희가 1월 그 1일 두 번째 주에 시간 되는 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MI 수업을 어떻게든 저하고 들으신 분은 아무것도 안 읽어오셔도 되고요. 안 읽으신 분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예전에 제가 수요특강 2시간 한 거 있거든요. 그거 보고 오세요. 그거 보고 오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 추천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이제 추천 도서를 읽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옛날 책, 요즘 책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이거는 진짜 클래식이거든요. 근데 클래식이라는 게 좀 그래요. 지금 들으면 다 너무 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졸업이란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결혼하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신부랑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그래서 신부의 손을 잡고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빼돌린 거죠. 아마 신부를 빼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그 다음에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신부 결혼식장에서 빼돌리는 거. 그래서 저 클리셰 아니야? 저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 졸업이 그게 이제 오리지널. 그것 때문에 졸업이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마주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장면은 되게 흔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이 약간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올 땐 정말 그라운드 브레이킹이었죠. 막 기가 막힌 거였죠. 근데 그 다음에 워낙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정교한 실험, 뇌과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더 깊은 뭐 이런 접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얘기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클래식인 클래식이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얘기냐? 하지만 읽어야 된다. 예, 이것도 읽어야 된다. 꿈의 해석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쓰신 건데 이거를 해석해서 쓴 책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 10권 정도 보고 나서 그나마 여러분들 입문서로서 좋은 거에서 이거는 청소년용이거든요. 이걸로 골랐어요. 제가 진짜 책 정말 정말 신중하게 골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선생한테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정보를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없으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제가 아시잖아요. 뭐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 ATD 뭐 다 다니고 뭐 맨프레드 교수님 막 1년에 뭐 2년에 한 번씩 찾아다니고 너네 요즘 뭐 읽냐 뭐 들여다보고 맨날 그렇게 해갖고 눈팅하고 책 무지막지하게 사서 읽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제가 고른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좋은 책 되게 많아요. 제가 틈틈이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일단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스케줄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8명에서 10명을 맥스로 이제 진행을 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코칭을 합니다. 제가 코칭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8명에서 10명이 맥스인데 거의 다 차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분이 다 되는 스케줄이 지금 없어가지고 신청하신 분 중에서 많은 분이 되는 시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미리 구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때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25년에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저를 드러내고 저 본격적으로 영업할 거고
그리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협회를 통해서도 들어오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진짜 앞으로 뻗어 나갈 거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양성 과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양성 과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1월 2일에, 1월 2월에 좀 제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 1회는 못 들어오셔도 돼요. 첫 번째 시간은 제가 거의 다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녹화해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녹화해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근데 2회부터는 그룹 코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2회부터는 웬만하면 에브리바디가 들어오자. 여기서 2번 이상 빠지게 되면 그냥 다음에 들어오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날은 절대 안 돼요. 요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율할게요. 그리고 상세는 이게 일주일에 이제 매주 하는 게 기본인데 뭐 중간에 설도 껴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래 이거는 뭐 한 주 더 있다가 만납시다. 그래서 서로 양해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한 3월 말 정도까지는 제가 끝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이상적인 건 2월 말에 끝을 내는 거지만 그래서 한 3월 뭐 첫째 주나 둘째 주 뭐 늦으면 셋째 주까지 밀릴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요때 한 번 때문에 뭐 내가 월요일 날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임현주 선생이 이제 각각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때 통화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더 궁금한 거는요. 저한테 개인톡 주시거나 단톡방에 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이제 임현주 선생님 ICCS 그 톡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 이제 뭐 통화를 하든 어쩌든 제가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저랑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친한 관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되는 과정이니까 예, 우리 편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또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네요. 요거 이렇게 진행을 한다. 제가 요거 오늘은 설명이 여기 마치고요. 또 팔로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